토론은 조태환 경상대학교 석자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시고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조태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산업 분야나 처음 시작은 다 그랬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항공산업을 후발주자로서 시작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던 것 여러분들 다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그리고 산업체와 특별히 이 지역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셔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이상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유례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팬데믹 사태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 하에서 저희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항공산업 분야가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러한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가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가지고 있는 이 진주 사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지금은 존폐 기로에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사천 지역의 하영재 의원님 그리고 송정원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귀한 토론회를 열게 주신 데 대해서 항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패널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발제를 담당해 주셨던 문석준 국토교통부 첨단 항공과장님 여기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경상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님 권진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 상무님 신만희 상무님 그리고 황태부 항공제조 비상대책위원장님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원님 송무용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토론은 가능하면 토론자 한 분이 전반적인 면과 자기의 의견들을 좀 발표해 주시고 발표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좀 앞에 발제를 해주신 두 분 발표 내용 중에서 선택해서 이것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리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토론자분께서는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지켜서 그 시간 내에 질의응답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첫 번째 토론자로 옥주선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님 토론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테크노파크 옥주선센터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부의 문석준 과장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경상대 교수님, 권진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항공산업 발전에 항상 성원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빈과 참석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발제도 하셨고 또 인사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사천 진주와 같은 우리 경남 지역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 제조업의 최대 집적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항공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항공 부품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유망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항공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기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이동을 제한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입은 업종이 사실 항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항공 제조업체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사실 급기야 인과 간이 함께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기득권을 가진 어떤 힘을 앞세운 수도권 지자체가 준정부기관과 함께 명분 없는 사업 강탈을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지경을 또다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가 그 실체입니다. 동발언을 공동 발의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업의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이 자리에 모든 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우리 나라 항공정비 사업과 또 성장 가도에 있는 우리나라 항공사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개정법률안이 제안한 제10조 특히 이제 거기에서도 항공정비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는 점을 갖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도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함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천시 지역구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법안 발의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8년 20대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 외에 9분이 발의해서 상정을 하였지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다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다시 1차 발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8월 5일에 배준영 의원의 10분이 수정 발의해서 현재 재상정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중요 골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 취업업과 항공기 정비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항행에 대한 어떤 위탁 사업,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주변을 갖다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추진하는 사업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정비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법률안 개정안에서 이제 개정할 당시에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항공정비업은 민간 영역으로서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업을 직접 운영할 때에는 공정경쟁 문제에 답을 줘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의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견이 사실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되는 듯 하다가 21대 국회 개정안에는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보조금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은 2015년 1월에 국토부가 수립한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도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 발표자료 18, 19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7년 12월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분명히 보면은 2018년에 항공 MRO 사업을 캠즈가 착수함으로써 일자리 2만 개가 창출되고 이 항공 MRO 사업자가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정비업이 인천과 부산으로 분산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항공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크게 제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거쳐서 지역 공모와 항공정비 사업 계획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항공 사업자 선정 과정의 어떤 정당성을 전면으로 어떤 부정하고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좀 충분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성과 부분 여기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6년까지 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수입 대체로 1조 6,800억 원의 그다음 생산 조달 효과가 5조 4천억이라고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갖다가 발생을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떤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국가 균형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고사하고 수도권의 어떤 집중화와 과밀화에 오히려 그 기획하는 그 역행의 어떤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숙련 근로자가 아주 환경이 좋은 어떤 수도권으로 이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 정비업의 자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을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행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첫 사업을 뜬 우리 자천의 항공 MRO 사업을 위축시킨 것은 물론이고 또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에 많은 어떤 항공 관련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경상대학은 물론이고 폴리텍 항공대학 항공캠퍼스, 그 다음에 남해대학, 그 다음에 거창대학까지 모두 지금 항공 MRO 산업단지 추진을 보고 항공 MRO 인력 양성에 그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학의 어떤 존폐 위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인천에서 국내 항공 MRO 사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겠습니다. 아까 경상대 권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 MRO 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이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MRO 사업과 개발이 왜 함께 가야 하는지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슈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인천 지역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RO 사업의 어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체 MRO 사업 등 추진 경과가 정책 제언까지 상당히 잘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군수 MRO 물량도 통합해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제언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지자체, 특히 항공관계자가 모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항공정비 인프라를 중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캠제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또 총력을 기울여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는 두 분 발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MRO 산업이 정의하고 있는 단순하고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항공기 한 대를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향후에 어떤 수요가 3배 이상 창출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에 현혹되어 가지고 MRO 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충분한 어떤 사전 검토도 없이 허상과 지역 이기주의만을 앞세워 가지고 실체가 없는 발표만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시기에 무리하게 덕까지 개정을 하면서 정부 지정 MRO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고 막대한 재정을 하다 추가 투입해서 그렇게 하면 임률이 과연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없던 경쟁력이 생기고 또 캠저와 기존에 하던 어떤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자가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물량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어떤 신규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엄선해서 선정한 우리 캠저를 충분한 일감과 인프라,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갖도록 해서 조기에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 특히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부 문석준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은 부임하신 후에 우리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기 통합시설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수차례 이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고민도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MRO 문제 때문에 폰이 아니게 또 난처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우리 민 과장님의 희안으로 슬기로운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 발표자로 10쪽에 보시면은 그 주요국 사례하고 11쪽에 해외 업체 사례 좀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여기 저를 좀 잘 안 보이시는데, 그 10쪽 부분은 일단 뭐 여러 나라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IAI나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MRO 산업 육성을 갖다 기획하시면서 좀 우리가 육성하는 방향에 좀 부합한 그런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타겟이 되는 나라나 기업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그거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표대로 8쪽하고 13쪽에 보면 이제 글로벌 MRO 시장하고 국내 MRO 시장에 대한 어떤 현황이 있습니다. 그 전망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항공 MRO 사업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전기산업의 육성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이나 아태 지역은 보면 2019년에 이만큼 되고 2029년에는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과장님 발표 자료는 없고, 근데 아마 심만희 상무님이 좀 검토한 자료는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심 상무님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한번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글로벌이 뭐 얼마고 이렇게 90조고, 아태 지역이 27조고, 중국이 8조, 국내가 2.7조라고 해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글로벌이 127.5조로 올라가고, 아태가 47조로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뭐 3%에서 한 6% 정도 때까지 성장이 아주 고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우리나라는 2019년의 규모는 나와 있지만은 2029년까지에 대한 어떤 전망은 아직까지는 좀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아주 미미하다. 근데 중국 기준으로는 한 34%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전체 27조 중에서 우리 FSC라 그러죠. 일단 풀 서비스 캐리어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408대 중에서 312대를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쭉 가져가는데 제가 이제 대당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대당 평균을 하면은 총 정비비가 국내 국외 다 포함해서 대당 한 67억 정도. 단순하게 이건 이제 숫자상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체가 42개라 그랬거든요. 그걸 나누면은 65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다수를 FSC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주로 이제 그 일반 정비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 6,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40개로 나눠버리면은 실제 몇십억, 연간 몇십억 수요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수요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천이나 뭐 어디나 어떤 지역이든 간에 캠저를 제외하고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지에 대한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뒤에 쭉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일반적으로 항공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카이를 제외하고 중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를 저희 일단 타겟을 1,000억을 잡습니다. 근데
MRO 전문 기업의 시장의 1년 수요가 154억이라고 제가 언뜻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것도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사업의 어떤 분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물량을 몰아서 규모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꼭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18쪽에서 20쪽 사이에 보면은 MRO에 대한 어떤 조율 육성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19쪽에 보면 항공 경쟁 운이 중심 분야 집중 및 시장 확대해서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작사를 유치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MRO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제작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역할 분담해서 화물기 개조와 엔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천공항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시행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인천은 아직까지 아무런 시작도 없고 이제 뭐 마음만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사천은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실체가 있는 곳에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천 지원 지자체나 또 일반 기업들이 같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은 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공사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사천을 이런 어떤 개조 쪽 수리 개조도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R&D하고 따로 갈 수 없는 게 이 개조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캠즈가 있는 어떤 사천, 카이가 있는 사천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인천공항으로 이제 좀 역할 분담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조정이나 그런 어떤 여지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심오한 어떤 깊은 뜻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아니 사실은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시간이 없다고 중간에 끊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분의 특권이 좀 있으니까 옥수영 센터장님께 이제 특별히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고요. 문 과장님 답변이 좀 정리하셔서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주시고 다음번 발제자부터는 시간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MR 업무를 그렇게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대해서 바삭하지 못하고요. 일단 캠스를 처음 만들 때 롤 모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이제 MRO 사업자, 그러니까 MRO 전문 사업자, 지금 이제 대한항공 정비본부라든지 안산정비본부 같이 사내 조직이 아닌 MRO를 전문화하는 어떤 기업체를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삼은 게 사실 2009년도부터 지금 추진했었고요. 그때는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청주공항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아까 뭐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인 시액이라든지 아니면 터키에 있는 MR 업체라든지 외부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시아나라든지 뭐 그때도 카이도 나왔었고요. 그런 업체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어떤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만들겠다, 전문 업체를 만들겠다라고 진행을 하다가 다 좌절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해외 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계획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계획이 나왔었고 그때 한국공항공사가 정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카이랑 합작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외 어떤 업체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카이라고 하는 게 제작 기술이 워낙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업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기술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카이 말고는 따로 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비산업이 앞으로 얼마만큼 규모로 육성이 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나누기 40을 하셨어요. 아마 정비업 등록 개수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 있는 전문 MRO라고 하면 캠스랑 샤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사에 속하는 거는 자사 경비에도 뭐 허덕허덕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정 뭐 세수나라든지 경항공기 정비라든지 헬기 정비 업체 조그만 업체들 빼면 캠스라든지 지금 샤프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NCC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NCC의 항공기 대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한 어떤 사업 규모가 될 것 같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MRO를 추진할 때는 굉장히 어떤 보라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 10년이 거치면서 많은 사업이 좌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캠프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인천공항에 이제 복합 해외 업체, 해외 MRO 유사업체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인천공항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사실 인천공사에서는 계속해서 인천공항 그 영종도 부지에 해외 업체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작년 말고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해외에서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인천공항에서 그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캠스는 이제 기체 중정비 그리고 아까 지금 뭐 권진호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개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적 장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한 번에 그쪽으로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업체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어떤 디자인했었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옥센터장님 좋은 토론해 주셨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신만희 상무님께서 토론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50분인데 시간 꽉 차겠습니다. 짧게 감사합니다. 네. 짧게 중요한 거 몇 가지 여쭙고 네네네.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하고 이제 7cm 생산 중단으로 굉장히 우리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운항사들 같은 경우도 국제선 같은 경우는 5% 미만 운항들이 있고요. 또 운항사가 어렵다 보니까 잘 아시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거의 금년 5월달까지 거의 40% 70% 이상 물량이 줄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여파가 사실 보니까 국내 업계에도 직격탄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 28억 불 정도 민수 물량을 수출했는데 지금 민수 물량 거의 50% 정도로 줄어드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운항 같은 경우는 21년도 말 기존에 한 70% 정도를 좀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는 전망이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우리 제조업계 같은 경우는 1년 뒤 22년 말쯤 돼야지 한 70%를 회복하고 그 위로 정상화되기까지는 한 2, 3년이 소요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그 이제 MRO사 산업 때문에 MRO 산업이 그 사실은 이제 그 고용이 정출이 뛰어난데 노동 집약산업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MRO 산업의 세계적으로 글로벌 연평균 성장이 한 3.7% 정도 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발표했듯이 국내 이제 그 MRO 물량이 한 2.7조로 발표하셨고 저희가 알기로 거기에 군수가 한 1.2조 정도 한 3.4조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한 2, 3% 정도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천 지역을 MRO 지역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2009년 10년도부터 이제 산업부가 두 번에 걸쳐 유혹을 준 적도 있고요. MRO나 이런 이제 항공사를 육성을 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여러 용역을 줘서 관여도 했지만 결국은 2017년 12월에 이제 그 사천적으로 MRO로 선정을 했을 때는 당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이제 경남적인 이제 뜨거운 경합을 거쳐서 사천적인 MRO 지역으로 선정됐을 때는 어떤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보다는 이 경쟁력, 그러니까 항공에 있는 그 대부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선정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봤던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어렵게 이제 그 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천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 한자 옥선팀장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기보다도 우선은 그 전문업체 아까 이제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MRO 전문업체라고 하면 샤프하고 이제 캠스가 있는데 뭐 두 양측 회사를 내가 여기서 비교한다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보면 아무래도 캠스가 카이의 자회사로서 체계 개발도 해봤고 많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캠스가 그 경쟁력을 좀 갖고 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면은 첫째 아까 뭐 규모 경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물량인 것 같습니다. 물량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한 가지는 LCC 물량이 우리 이제 그 FSC의 물량 빼고 대부분의 그 지금 몇 개 이제 세 개 티웨이나 제주항공 이제 캠스에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 LCC의 물량들 해외에 나가고 있는 그 물량들을 어떻게 하면 국내로 그거를 유치를 시킬까 하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뭐 전기차든 친환경차 같은 경우 보조금을 주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정비하는 물량들을 민항기업과 LCC들의 물량들을 좀 국내로 전문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줘서 국내에서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전부터 뭐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뭐 MRO 물량, 군 물량 이전 근데 사실 이렇게 군 물량 갖고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같이 뜻을 모아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 같은 게 다양한 기종의 헬기들을 각 지방청,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운항 정비를 위한 정비들은 부대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좀 중정비급 이상 분들 전문 기업들, 우리가 MRO라는 전문 기업을 지정을 해놨는데 그런 기업 쪽에 좀 그런 물량들을 좀 배분을 해서 이전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라는 물량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작년과 올해 하다지 실패를 좀 한 적이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그 항공기 제조하는 기업들 중소업체들도 보게 되면은 완자재 구매 비용이 거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전체 비용 중에서 마찬가지로 전문 기업 캠스라는 기업이 좀 더 커지고 전문 기업이 된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품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개, 두 개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어떻게 그런 물류 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정부가 그런 정책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캠스의 경우는 뭐 2년 정도 된 게까지 신생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많이 도와주는 못해서 죄송스럽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MRO 인력 양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뭐 고급 인력 과정은 모두 지역하고 먼저 시작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초급 과정 양성을 하는 인력 양성 예산을 계속 도와주려고 작년에도 태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에서는 태워서 산업부에서 태워서 기재부 가게 되면 꼭 마지막 심사에서 하는데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노력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똑같은 그런 결론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인력 양성, MR 인력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서도 혹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부의 꼭지가 가능한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고부가치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엔진의 그 MR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엔진을 팔아먹는 OEM들은 몇 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 돈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서 MR을 정말 결국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해서 많이
그 MRO 정비 업체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 보면은 이제 과정이 아까 발표한 자리 보면 절충기업 얘기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국방 핵독사이 많다 보니까 절충기업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충기업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와 같은 MRO까지 이 지역을 같이 좀 유치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절충기업 부분은 저희 협회가 좀 계속 전담 지원 기관으로 돼 있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사청 국방부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MRO 부분에 대해서 절충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부나 국토부 같이 힘을 모아서 MRO 산업을 육성을 한다면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절충기업의 MRO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법 개정하고 방사청하고 같이 한번 좀 협상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께 질문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다른 분께 부탁드리겠지만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질문을 드리면 좀 버거우실 것 같아서 절충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좀 그다음 인력 양성 부분도 우리 산업부도 좀 같이 노력을 하는데 국토부도 좀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 과장님 부탁 말씀 잘 들어서 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토론은 우리 송부영 경남연구원 주변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과 질의 지금 4시 정각인데 이제 10분까지 대부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태한 교수님께서 저만 시간을 꼭 엄소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제가 좀 길게 하는가 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교수님.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면서도 너무 또 편협한 방식으로 인천에서 시도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MRO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 청주나 영천 이런 데 2008년 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또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2014년부터 조금 늦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이제 정책적으로는 뭐 그렇게 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연구원이나 오랫동안 또 2000년대 중반 초중반에 사천의 에어쇼 때 세미나 때도 늘 강조를 많이 해왔던 게 MRO를 유치하자 했던 제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가 비행기라는 게 이제 우리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새 차를.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그걸 수리 보수 오버홀까지를 다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대 이상의 값이 나올 거다 그죠? 근데 비행기라는 거는 보통 한 3배나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부가치예요. 그 부품이나 수리하고 이렇게 해도 비행기 값의 서너 배를 뺄 수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그걸 하자니까 엄청난 경납고가 필요하고 활주로가 필요해요. A380이나 보잉 747이 여기 사천공항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이 착륙이 가능해야만 되고 그런 걸 수십 대가 이 경납고 안에 행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그 우수 인력들이 가가지고 거기 수리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기반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가 하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뭐 틈틈이 뭐 글은 안 쓰고 뭐 말로 했지만 진주에서부터 이 사천 오는 모든 데를 전부 다 이 도로교통망을 지하로 넣어버리고 여기에 거대한 그냥 이 항공산업단지나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MRO 산업을 직접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걸 냉정하게 보고 인천에서 이제 왜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죠. 제 자료에도 보면은 인천 MRO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뭡니까? 편의 기능이 있어요. 세계 모든 비행기들이 인천공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있어요. 공항에 비행기 와야 고치죠. 안 그렇습니까?
그 그게 제일 많이 오고 또 환성 기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주장을 이때까지 생각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 나이를 보통 이제 새 비행기를 만들면 19년이라 하는데 저는 19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걸 몰라가지고 미국의 그 시애틀에 가서 보잉사에 물어봤습니다. 비행기는 한 살이 어떻게 계산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궁금하죠? 비행기가 테이크오프해가 랜딩다운 한 번 한 걸 떴다가 내리는 그게 1시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간에 그게 하루를 엎친답니다. 그게 365분 되면은 1년이 되고 그게 이제 19년이 되면은 새 비행기가 헌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폐기 처분할 때 MRO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막대한 그 가운데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아까 교수님이랑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엔진 부분이 한 40% 차지하고 있고 또 이 기체 부분, 부품이나 이런 부품 정비 부분 이런 부분이 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운항 정비 부분이거든. 비행기가 왔다 갔다 내리면은 안에 막 이제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경정비 같은 걸 그게 한 이제 전체 MRO 중에 17% 정도 차지. 우리 사천에서 지금 캠스가 만들어지고 케이카이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이게 주로 이게 우리가 기체 정비라고 하는데 이건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 정도가 우리 뭐 이제 저기 김해나 김포공항에서 하고 있는 야채나 실내 기내식 같은 거 청소하는 거 또 단순한 경정비 그런 게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분야 중에 우리 사천에서 할 수 있는 기체 정비 14% 외에 우리가 인천보다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엔진 부분 MRO 업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있다면은 창원에 있는 이 하나 데크인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인데 거기에도 완전 보잉 747 이런 큰 FSC 급의 엔진을 갖다 만들고 이런 거는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 쪽을 컨택을 해가지고 너도 엔진 부분에 이 MRO 업체를 만들어라. 만드는데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 정비 기술은 하나가 하더라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경납고는 사천에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보면 아까 우리 권진혜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항공전자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창용하고 모든 게 AI다 미래행 항공기는 AI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럼 항공전자 부분은 특화되어야 되는데 전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자가 여기 사천에 전자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경상대나 이런 우리 진주 쪽을 특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원이나 진주를 연계해가지고 특화를 하되 그 기술은 진주에서 기반을 하고 기술센터를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을 접목하고 비행기에서 수리하고 MRO를 시행하는 것은 또 사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균형 발전이나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MRO는 우리 4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과대한 주장만 해온 거 아닌가 좀 반성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국정조정회의에서 이제 이 기체 부분 총 MRO 중에 14%밖에 차지하는 거는 4천 너가 해라. 엔진 부분 총 MRO 중에 40% 차지한 거는 인천에서 해라. 그 다음에 LCG 부분은 아주 이제 비중도 적지만 김포공항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국무조정회의상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엔진 부분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할 만한 근간이 없어요. 우리 여기 엔진 손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댈 만한 장비가 있습니까? 손댈 만한 야드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항공 MRO 사업 자체를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12가지 특성을 제가 분석해놨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바탕을 두고 다시 우리 경남 진주와 사천 그리고 창원 우리 전체 경남이 항공산업하고 항공 MRO 산업의 클러스터 집적화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동부가 허브, 우리나라를 넘어서 동부가 허브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12가지를 또 제시해 놨습니다.
뭐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걸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에 보면 철도회사 롯데메사가 있죠. 그 고속철을 만드는데 우리 고속철 경부나 뭐 이런 데 고속철 중에 롯데메서 만든 차량은 뭐 KTX 3,000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수입 차량이 많고. 그런데 롯데메서 터키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또 고속철을 대만이나 이런 데 팝니다. 그죠? 우리 사천에서 상공 MRO를 지금 캠스나 이렇게 또 한화 엔진이나 이런 한화항공이나 뭐 이렇게 특구이나 이렇게 해서 엔진 부분 MRO 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물량은 다 커버 못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항공을 우리 캠스가 가서 전부 다 MRO 차지하겠다. 우리 저 뭐 남미에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항공 전부 다 거기에서 떠보내는 모든 물체들은 우리 캠스가 담당한다. 이런 미래적으로 나갈 때 이게 도전적이고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국지적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작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MRO 업체들이 성황하는 도시의 배경을 냉정하게 보면 됩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북중미권을 보면 멕시코가 MRO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각종 MRO 관련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어떤 분들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거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아니면 남미에 있는 비행기들이 그 고치려고 하면은 멕시코까지 세금 혜택이 거의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멕시코로 간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또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에 있으면서 거의 자국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환성 여객들이 되게 많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기름 싣고 가고 유럽에 상품 팔러 갈 때도 싱가포르 유역을 경유를 하잖아요. 딱 중간 지점이다, 그죠? 거기에 가가지고 MRO가 잘 되는 이유는 비행기든 배든 MRO가 잘 되는 이유는 MRO를 실시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거기에 있는 항공조종사다 인부들이 놀고 여행하고 시기에 편안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있는 MRO 기술진은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유치 다 합니다. 유치해가지고 너 여기 MRO 업체 싱가포르 에어라인 엔지니어링 회사에 너들이 취업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월급을 줄게. 그 대신에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 오면 너네 나라 항공사 오면 우리 여기에서 고쳐줄게. 너는 편안하게 그 성격들을 잡아가지고 우리 여기에 관광을 시키고 체류를 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중국은 자국의 이 비행기만 해도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죠? 아메코나 가메코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대형 MRO 회사인데 이 자국에 대한 항공 모두를 중국 정부가 다 밀어준다. 밀어주면서 인접한 이제 영세한 나라들 여기 야금야금 MRO 시장을 파악을 하는 이제 점유를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그 국영 항공기를 팔아먹는 전략하고 MRO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니카라과, 파라과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좀 못 사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제 또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MRO 산업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이제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무에서 유를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바라면 안 되고 이제 큰 장기적인 플랜은 적어도 이렇게 꿈꿔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편입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아까 보니 인력도 중요하고 한데 MRO든 제작이든 항공기 조립을 하고 만들든 간에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인천이 가장 이제 취약한 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 공간이 있고 활주로가 있고 비행기가 떠내리는 횟수가 많거든요. 페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의 MRO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 지금 MRO 기반, 엔진 MRO 기반이 없단 말이죠. 우리 사천에 왜 유치를 못합니까? 독일의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크고 작은 업체들을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34개지만 제가 파악할 때는 한 100여 개 이상하고 네트워크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금도 주고 인력도 공급해가면서 전부 다 자기들의 포스대가 독일 루프트한자의 MRO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 거기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몫이 너무 크니까 이걸 하나하나 분사를 해나간다 그죠? 분사를 해가지고 루프트한자 MRO가 세계적으로 제일 비중이 높은 한 11% 정도를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약한 엔진 MRO 부분은 하나테크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유인해가지고 MRO 회사를 초기 단계지만 만들든지 아니면은 세계적인 엔진 관련 MRO 업체를 유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야만 된다. 항공전장은 우리 진주시에서 좀 특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4천은 워낙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이 단계별로 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체 중심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부품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엔진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인천은 인천 형태로 나간다면 우리는 아까 롯데미 하던 식으로 우리가 키워가지고 우리의 업체가 이제 세계로 시장을 갖다 넓혀가겠다 이런 생각을 또 욕심을 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뭐 했냐면은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만들자. 또 뭐 인천시에는 인천 공항경제 추진 협의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우리 진주에는 LH공사도 포함된 9개 기관이 그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결국에는 뭡니까? 엔진 MRO 업체 유치해가지고 인천공항 활성화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항공은 미래에는 이제 화물 항공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오래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사천항공을 사람 나르는 공항으로 특화해서는 이게 인구가 없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남부 내륙에 대전 이남권에 화물 전용 공항으로만 특화를 해야 된다.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화물 전용, 화물은 뭐인가? 항공화물은 전부 다 소품 아주 작은 형태의 다 품종이다 말이죠. 그런 거는 이 남부 내륙권에 있는 경제권에서도 충분히 많은 물량이 있다. 이걸 특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항공산업 제조업하고 항공 MRO하고 화물 전용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모색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게 모금 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꿔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인천에 그 이제 엔진 MRO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제 걸리냐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인가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게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이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19가 오기 이전에 작년까지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정비 행위가 안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났습니다. 법률 개정하기 이전에도. 다만 그게 규모화되고 커지를 못했고 세계화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 건진혜 교수님이 한 5년 전에 국토부 주관으로 항공 MRO 토론회 했다고 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사천공항 파이 키워야 되고 크게 일단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경남고 비행기 한 1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02747, 737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경남고가 있어야만 동시에 이것들을 다 수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캠스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지만 만약에 그때 우리가 또 기담아 들었더라면은 조금 더 빨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 법률 부분 개정은 뭐 국회에서도 알고 정부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항공산업을 인천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를 해오지 않는다면은 사천 경남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외국 기관을 유치를 해와야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그 건진혜 교수님 그 토론회 때 그때 우리나라 MRO 산업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9천억 정도가 이 외주를 주고 6천억 정도가 우리 국내에서 이게 운영이 된다고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내 물량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대한항공 위주로 나가고 외주 주는 분들이 아시아나 쪽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 뭐 2조 7천억, 2조 6천억 이렇게 된다 하니까 그러한 물량들을 하나하나 확보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보다 치밀하게 해야지
그리고 경제성을 살리고 또 수익성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괜히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하고 항공예바로 산업이 크게 나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치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4천 MRO 산업 뭐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남부 내륙 뭐 항공 산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대비도도 만들고 또 보다 활발한 그 민간의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하면서 초기 단계에는 저는 그 5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LCC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이제 좀 중형 중대형 항공이기 때문에 여기 4천에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은 LCC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LCC는 전부 다 가져야 돼 물량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카이는 우리나라 LCC 한 5개 됩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 뭐 한 130석 되는 비행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보자. 만들면서 MRO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면서 초기 단계는 기체 중심, 중기에는 부품 중심, 마지막에 한 2030년에는 엔진 MRO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사천, 진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하고 항공 MRO 산업이 좀 더 한 단계 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 시간 지키시겠다고 하고 근 20분을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시는 바람에 경청하는 과정 중에 시간 가는 줄 제가 몰랐었습니다. 특별한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별히 4천만 그 MRO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국 기업 유치하겠으면 우리도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포션을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전해주고 계시는 황태우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태우입니다. 우선 지난 5월 7일에 그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를 결성해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에 불철주의와 유심양면을 도와주신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항공제조업은 정부 9대 기관사업에 포함되었고요. 기관사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카이나 칼, 하나에어스페이스에서 유동성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별업종 지정 및 유급 후가 교육 지원 등 많은 부분을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일절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문과장 항공정비해양 과제 그다음에 권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부영 연구위원님 우리 MRO 미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공산업과 MRO를 조금 초기 단계를 더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우, 삼성, 현대로부터 시작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 첨단 항공사업 미래 발전을 위하여 1999년 10월 1일 설립 발인 조례에 거쳐서 한국항공산업을 설립시킵니다. 그해 12월에 산자부에서 방위산업 지정을 받고 다음에 7월에 한국형전투기 대학 체계를 시작으로 한국항공 발전을 시작합니다. KT-1 유기 양산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페루 수출, T-50 양산과 수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그리고 수리온의 경찰청 헬기, 상륙기동 헬기, 의무수송 헬기, 소방 헬기 등 다목적 헬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금은 다목적
실용 이선까지 사업을 벌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력화 사업과 문화공원력 증가에 많은 힘이 되었고 그나큰 공을 씌웠다고 저도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계부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공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산업으로 뿌리를 잘 내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1월에 항공사업 정비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MRO 사업 유치를 하고자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내용을 우리 국토부 운수중관님께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MRO 업체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비조건을 결성한다면은 부지나 시설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항공은 청주 MRO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고 인천도 민간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 카이와 우리도와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해서 그 평가위원들의 의견은 저번에 말씀했지만도 카이가 항공사의 제조사로서 시설 장비 보유, MRO 추진 기반 등 운용기 정비 개헌과 국적 항공기 가장 많은 737 항공기 제조 계획이 있는 민군용 헬기 정비업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여 카이를 MRO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2월 20일 날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항공항공 사장 앞으로 MRO 사업이 잘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습니다. 한국항공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MRO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국항공은 2017년 10월 31일 미 공군 F-16 정비 사업 계약 체결로 MRO 사업은 이미 하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2018년 6월 14일 날 카이는 군수 MRO를 하고 있는 이 공장을 캠스로 법인을 별도로 출범시켰습니다. 캠스는 카이의 항공기 제작 기술과 그리고 항공기 제작 노하우를 활용해서 제조 항공과 중장비 계약도 하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 정비 인증도 받고 그리고 737 기체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말씀했지만도 지금 에어버스 320 인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항공 정비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항공기 정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한 부분들이 사용됐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서 MRO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김해나 김포나 제주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는 항공 정비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개정안 10조는 텅 비어 있는데 이번에 인사들이 개정안 추가해서 항공 정비업을 추가해서 자기네들도 항공 정비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보면 항공산업의 발전이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영 전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라고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만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MRO 사업자가 선정되고 정부 지원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4,000억의 투자로
3단계 MRO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앞에 계신 시장님께서 1차 계획은 19년 12월에 벌써 준공하였고 2단계 공사는 올 6월달에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스는 정비구 공사도 10월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천 지역에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 나라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국가적인 정말 재정 중복 투자이고 예산 낭비일 것입니다. 아까 송우용 연구원님께서 구행 발전 전략에 좀 벨시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국가 구행 발전 전략의 역행은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인천공항공사 매출은 2조 7,690원입니다. 거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룡 같은 국가의 공기업이 300억 규모의 MRO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 지역 캠스와 경쟁한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300만이 넘는 예산 12조 국회 의원이 13명 되는 수도권 인천이 인구 약 12만 예산 7,004원 국회의원 1명인 군소도시인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길 가다 무엇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부는 힘 있는 자의 행포에 휘두르지 말고 소신과 의지로 우리나라 항공사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발 국회의 입법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경남 항공제조 종사들 2만여 명을 대신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국회 입법을 막아주십시오. 왜냐고요? 문재인 정부의 우리 경상남도의 첫 번째 공장이 우리 지역을 항공 메카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50만 평의 항공 국가 산단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추가 생산 설비를 준비했고 또 지난해는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은 20-30% 인원을 더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제조업체들에게 고용 유지의 어려움과 물량 부족과 운영 자금 등 경영 삼중고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휴업과 휴직 그리고 유급, 휴가, 교육비를 모아서 운영비에 보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거의 도산 직전의 항공사업 현실일 겁니다. 나중에 정부가 지정한 항공 MRO 사업을 인천에 분리한다는 것은 정말 국책 사업이 변질이 아닌가. 그리고 기자체 간의 갈등을 혼란시키고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이는 아마 국가의 항공사업의 위기고 항공사업의 직격탄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는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MRO를 지지하는 일부 정치권에서 인천은 인수고 사천은 군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곽병기 교수님의 MRO 개념도를 제가 복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운항정비, 중정비, 엔진정비, 구성품정비, 성능개량 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이 구성품 정비나 엔진 정비나 성능 개량을 하려면은 설계에서부터 제작, 가공, 무처리, 조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된 장소에서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 사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이 지금 직업의 수준까지 항공사업이 올라오는데 한 40년 걸렸습니다. 아무 기관도 없으면서 인천에서 MRO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서 한번 해봤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 우리 도의 미래의 먹거리를 타임이나 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KMS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운수를 좀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고 허덕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와 민수사업이 한 곳에 추진되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나마 5년, 10년 후에 적자가 날 것 같은 전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애초에 약속한 바와 같이 항공산업과 MRO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다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지금 도산이기에 있는 항공사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MRO 사업에 그냥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는 뭐 제가 개인의 생각을 거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RO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송구현 임남 연구원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아주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미래고 지금 당장은 항공산업이나 MRO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항공사업과 MRO 사업이 위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요.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 인천 항공과 사천 MRO 사업을 빗대어서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다도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정말 참담함과 한동안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사만에서 함께하신 송동훈 시장께서 격해가지고 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사천 시민이 굉장히 들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의 가진 자들이 마음 먹는다면 과연 다 잘 될까요? 그러면 힘없는 우리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어떻게 벌여먹어야 됩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을 바꿔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몰지각한 분들은 국민들이 심판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수도권의 바람찬 행포를 대내외적으로 잘 알리고 소외받는 비수도권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강력한 반발을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2개의 항공정비산업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절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힘으로 나서는 저들과 싸워서 이기서 우리 항공산업과 항공 MRO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잘 준비된 저희들이 우리 항공사업과 MRO 사업을 꼭 꽃을 피워서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 아까 시장님도 격한 마음을 감지 못하셨는데 또한 우리 황 회장님 아주 사업 현장에서 종사하시면서 격해진 우리 항공 산업체들의 인력들의 마음들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일단 끝났고 자리에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발제자도 좋고 또는 토론자도 좋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죠. 네, 여기 맨 앞에 의견.
사천상공회의소장 정기일입니다. 오늘 위기의 우리 항공기 정비사업 MRO 이대로 조정에 대해서 토론자 여러분들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동원 시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국가연계 위원님, 우리 직간접적으로 우리 항공과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천의 항공은 소위 우리 사천 발전이 항공입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위기는 곧 우리 사천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 시민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담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황태부 회장님 말씀대로 강한 자는 더욱더 강하고 약한 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그런 현장을 저희들은 절대 자시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토부 문과장님은 그 뜻을 필히 관계 요리에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항공사람 노동자 위원장 김은덕입니다. 저는 그 질의보다는 죄송함과 감사 인사 좀 전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그 마무리된 인단여 과정 속에서 지역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함과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영재 국회의원과 시장님, 관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카이를 위한 노력에 송구함과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사장의 그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장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설 것을 전달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안고 있는 지분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 외에도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여러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으나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걱정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러함에도 지역을 터전으로 하고 있는 주인인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표해서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적극 다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 노동조합은 카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끌어서 지역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오늘 본 토론에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사천 MRO 사업이 반드시 사수되고 더욱 지역이 발전하는 길이 열리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시장님 말씀하십니다. 조대한 석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석준 과장께서 올려오셨고 건진혜 교수께서 또 기재 발주하셨고 옥주선 센터장님과 송부영 연구위원님 또 신만희 상무님 한태호 회장님 내용 깊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지켜보았고요. 또 이 내용대로 잘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석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법의 개정 반대 국토부의 종전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여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비업을 직접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와 있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외국의 유명한 엔진 정비업체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진 정비업체 유치는 저희가 어떨 방법이 없지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떠한 압력이 오더라도 국토부가 전문 부서로서의 그 위상을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 문석준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조태한 석재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의한 심의를 대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앉아서 그 좌장만 하면서 술만 하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속에 좀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문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업이고, 그리고 그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외적인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LCC, FSC 등등 관련된 모든 그 많은 업무들을 우리 국내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그 LCC 회사들이 해외로 안 나가고 국내에 눈을 돌릴 만큼 우리가 얼마나 값싸게 신뢰성이 있게 일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텐데, 정말로 이렇게 지금 인천공항에서 글로벌 MRO 업체를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던 그러한 임률보다 훨씬 더 싼 임률로서 이렇게 추진해서 많은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그 인천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비싸고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비싸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의 업체를 데려다가 추진할 것 같으면은 MRO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한 사업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강점은 아까 여러분 설명하셨지만 이제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그렇죠. 이제 항공기들이 들락날락거리는 횟수가 많고요. 그러면서 정비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정비를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항을 위해서 많이 링크가 되는 그런 공항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사실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이 정비 임률을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시액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경쟁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해외의 유수의 기술력 있는 업체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법 개정하기 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인천공항의 강점을 어떤 해외 업체에서 높이 사서 만약에 인천공항 인근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대규모 정비단지 만들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경쟁을 가지고 만약에 국외로 나가는 물량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겠네. 네, 또 권 교수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던 우리 경상대학 교수님이시다 대부분의 그 하시는 업무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MRO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인천에서 이렇게 추진했을 때 인천에서 추진하다가 사천과 비교해봐서 도저히 이건 사천, 카이, 캠스 이런 회사들과 자기네가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우리 사천에 크게 부각시킬 만한 것이 없을까요? 이제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천에서 추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이거 사업이 안 되겠네, 사천이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포인트를 부각시킬 만한 게 없었을까요? 글쎄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결국 지금 말을 듣고 보니 인천공항의 해외 유명 MRO 업체를 유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법 개정의 구체적인 작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언뜻 봐서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나으냐, 사오는 게 나으냐
하는 그 논란을 그렇죠. 충분히 오랫동안 해오는데 우리가 당장은 사오는 것이 나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자 해서 이제 T-50도 개발하고 헬기 수리온도 개발을 하고 이제 KF-X 사업도 하는 것인데요. MRO 업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MRO 업체를 외국에서 유치를 하면 외국 업체가 경제성이 없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돈 다 투자해서 인천공항에 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 많이 다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거의 모든 것을 무료 내지는 무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플러스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잘못하면 외국 MRO 업체에 좋은 일만 시킬 위험이 하도 높다. 뭐 그런 우려를 좀 가져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 기술력으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인천은 MRO에서 완전히 우리가 제외하거나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라이너들을 우리가 고급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MRO 사업장과의 링크로 그 인천공항을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천공항에 그 운영 지원을 하는 MRO 사업자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천공항 현지에서 그거 하려고 굳이 사천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기존의 카이나 캠스랑 또 이제 정부 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랑 어떻게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느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온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러나 거기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물량은 돈이 되는 중대한 수리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거나 독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사천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것만이 지금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열띤 토론들도 해주셨고요. 또 반환에 계신 많은 청중들께서도 정말 이렇게 열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참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 자신도 물론 이제 감명이 깊었습니다. 사실 국가가 앞장서서 검토하고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한 MRO 사천센터가 출범해서 막 지금 날개를 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인천공항의 MRO 지정이라고 하는 어느 면으로 이제 암초를 만났다고 이제 우리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토론자 및 발제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남들이 보기에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남을 배격하는 그러한 토론이 아니라 우리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사태가 아니었었으면 우리 항공산업체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것이 중첩돼서 있는 어려움 속에서 오는 또 하나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그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은 위로도 드리고 우리 이 순간을 잘 겪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윤만 창출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국가기관이 그것을 다른 면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특별히 우리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사천이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항공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국가항공산업이 사천의 항공산업은 사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항공산업입니다. 이 국가의 항공산업의 존폐가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정말 우리가 여기 집중을 해서 무슨 수가 돼도 우리 다 살아남고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게 되면 항공산업이 다시금 정상을 찾을 텐데 그때는 지금의 항공산업이 아니라 훨씬 더 격상된 그러한 항공산업 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